때는 2021년 여야의 오선 의원 둘이 훗날 태평성대를 위해 큰 뜻을 도모하였느니라. 오선의 지혜와 품격으로 21대 국회를 이끈다. 오선의 정치비책 정비록. 소년급제. 하지만 줄서기 정치는 거부해왔다. 계보 모른다. 대한민국 국회를 이끄는 쌍두마차입니다. 수도권 내리오선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민석입니다. 영남권 내리오선 조경태 의원 나오셨죠?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네, 조경태 의원은 오늘 부산에 계시다면서. 부산에 있는 조경태 의원의 신상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부산은 날씨가 좀 많이 흐리고 비도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서울은 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씨가 많이 궂은 날씨인데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안전 운전하시고요. 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자, 안민석 의원의 신상 발언이요? 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거기 관련해 가지고 처참한 심정이에요. 우선 이건 검찰총장의 사퇴 글이 아니라 대권 출마 선언 의지를 담긴 글을 보는 느낌이었고요. 네. 두 번째로 어쨌거나 대선판이 흔들릴 것이다. 네. 윤석열을 필두로 하는 야권 재편의 가능성. 네. 그에 따라서 우리 여당의 지금 판도 흔들릴 것이다. 의원님 죄송한데요. 네, 혹시 네. 지금 라디오 같이 듣고 계시죠? 라디오는 꺼야 됩니다. 아닙니다. 네. 줄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왜 상태가 안 좋죠? 자, 안민석 의원님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조경태 의원한테 먼저 다녀올게요. 의원님, 안민석 의원님 상태 안 좋습니다. 네. 자, 조경태 의원님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여당에서 그동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직을 그만두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여당에서는 성공한 거지요. 성공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냉정하게 보면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검찰총장이 이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할 수 있도록 그리고 헌법을 수호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찰총장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그러한 검찰총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결국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 직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어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여당과 청와대에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신 예. 빨리 나가기를 바라지 않았나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 하필 지금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얘기했지만 네. 헌법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망가지고 무너져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검찰총장으로서 직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보고 네. 아마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유 대한민국 그리고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아마 큰 결단을 내리지 않았나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헌법과 법치가 망가졌습니까? 지금 이 정권에서?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하고도 비교했을 때도요?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은 검찰총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실은 박근혜 정권 그다음에 이명박 정권을 수사하도록 진두지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니까 이것을 손을 못 대게 만든 거지요. 결국은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못하게 만드는 네. 정말 흉악무도한 그런 자들이다 이를 보고 있고요. 흉악까지 나왔어요. 네,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야말로 그 내노남불의 극치다 저는 그래 보고 있는 거죠. 내노란불의 극치까지 나왔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묻고 받고 더블로 가시겠습니다. 뭐 제가 없는 사이에 뭐 조경태 의원님 혼자서 예. 실컷 뜯으신 모양이신데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은 정치검찰총장으로서 행보를 충분히 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치검찰총장의 행보를 오늘 마감한 날이고, 동시에 오늘 이제 대권 행보를 이제 본격화한 날인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이제 사퇴 뭐 선언문인가요? 이걸 이제 보면요. 네. 정의와 상식이 무너졌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씨가 이야기하는 정의와 상식은 검찰을 위한 정의와 상식이었다고 봐요. 네. 특히 저와 국민들 다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됐을 때 특히 저는 응원했죠. 이제 그 불의한 시대에 불법 은닉 재산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난 1년 반 넘는 동안에 어땠습니까? 한 푼도 못 찾았어요. 특히 그 최순실 씨가 은닉했을 거라고 추정되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윤석열 특검 출신의 사무총장이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한 푼도 못 찾았을까? 여기에 대한 저는 해명을 좀 공개적으로 좀 듣고 싶고요. 어쨌거나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이거 참 미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 씨가 이명박을 구속시키겠고요. 무엇보다도 박근혜, 예. 뭐 이명박 씨야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야 뭐 지지세가 없으니까.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TK 지역에 기반을 두고 또 지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킨 윤석열 전 그 검찰총장이 보수 진영의 후보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여기 대해서는 굉장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열의 대권 행보, 정치적인 행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네. 이 시점에 왜 저 사퇴를 했을까를 예. 보면은 최근에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예. 대권을 염두에 두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으로서는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사퇴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저는 봅니다. 마키님께서 안 의원님 폰 도청당하나요? 왜 이렇게 잡음이 들어오죠? 이거 안 의원님 일부러 도청당하는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중요하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유선 전화로 바꿨는데도 잡음이 계속 됩니까? 그래요? 갑자기 왜 안민석 의원님한테 태클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의 정치 행보에 태클을 걸지 마십시오. 누군지는 몰라도. 자, 윤석열의 정치 행보 성공 못한다. 안민석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자, 조경태 의원님. 네, 어떤 그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검찰총장의 역할은 그 나쁜 놈들을 때려잡는 게 검찰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그 잘못된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그 검찰총장을 임명하더라도 그 검찰총장은 특정 정권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국민을 위한 저는 검찰총장이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그 본인이 어떤 결단해서 이번에 사의를 표명을 했고, 네. 또 국민 앞으로 당당히 나서서 그동안에 그 진행했고 또 진행하려고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들께 낱낱이 저는 밝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따라서 법 앞에 그 우리 국민들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꼭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을 어찌 보면 때려잡았는데요. 야, 조경태 의원님,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네.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그것보다도 훨씬 더한 일들을 이렇게 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대권 행보를 간다면 이거는 국민의힘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윤 총장의 사퇴가 국민의힘과 관계없지만 지켜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석 의원님? 지금 이제 야권에서는 보수 진영에서는 그렇게 부각되는 대권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급한 김에 어떤 윤석열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그런 또 의도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조경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가 너무 좀 과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총장은 이 국민의 열망, 즉 시대 정신이었던 검찰의 직배청산, 검찰개혁, 이것을 저항을 하던 총장이었거든요. 즉 말하자면은 국민보다는 제 식구 감사는 검찰 편에 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의 평가도 저는 박하게 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어요. 이제는 검찰이 그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그 부인이 수사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검찰총장 윤석열 총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 진도를 제대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부인의 수사를 속도로 빨리 내서 윤석열 씨가 얼마나 본인의 가족을 지키는 검찰총장이었는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야기했던 정의와 상식이 얼마나 허구였던가를 장모와 그 부인의 수사를 통해 가지고 저는 아주 상세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네. 저는 우리 야당이 어쨌든 힘을 합쳐서 대통합을 이루어서 내년에 정권을 다시 탈환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통합을 이루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어떤 특정 개인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주자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신고리 원전에 대한 수사 문제, 라임 옵티머스 그 사기 사건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의혹에 개입 의혹에 대한 문제 등 권력형 그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계속해서 막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낱낱이 밝혀지길 바라고요. 그래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에 수사를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 국민보고대회 등의 형식을 통해서 저는 알려야 된다. 진실과 진상을 저는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보고대회를 하라. 아, 네. 자, 3347님이 검찰총장은 대통령한테 사직서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기자들한테 사임을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엄민섭님은 문제가 되고 있는 중수청 왜 필요한지, 왜 반대하는지 듣고 싶습니다. 얘기합니다. 중수청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을 갖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오산은 개발 투기 이런데 많은 호재가 있을 것 같은데요.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이거 큰 문제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LH가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히 안방에서 뒤통수 맞은 기분이고요. 예.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조직적이었다. 그리고 전문적이었다. 이러한 불법 투기 정황이 지금 나타난 것이고요. 특히 수십억 대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개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빛을 내서라도 땅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럼요. 또 상습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묘목까지 심은 모습에 네. 경악을 했어요. 네. 문제는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개인적인 일탈인지 몇몇 직원들이 아니면은 어떤 LH 내부의 구조적인 뿌리 깊은 부패의 문제였는지 이것을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과연 근데 문제는 이게 광명 시흥 네. 여기만 있었을까? 그렇죠. 3기 신도시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래서
LH 직원과 관련 국토부 공무원들까지 해서 이 가족들의 토지 취득 사항을 전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참에 공무원들이 또 공공기관의 직원이 부동산 불법 투기를 한다. 네. 그렇게 하면 이거 완전 신세 망친다. 예. 이러한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시그널 줘야 된다고 하십니다.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이번에 LH공사의 직원들의 이런 도덕적 해이가 어디서 출발됐는지를 저는 근본부터 좀 밝혀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근본이 어딜까요? 네, 결국은 이 기강회의입니다. 기강회의인데 이거는 결국 내노남불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위에서부터 서슴지 않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으려고 하다 보니까 밑에도 저는 영이 서지 않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지금의 LH 직원들에게 투기 사건은 우리나라의 총체적 난국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아마도 이러한 총체적 난국은 LH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원칙과 상식이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문재인 정권의 잘못입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 출신이지 출신이죠. 않습니까? 네. 네, 그분이 지금 버젓이 지금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결국은 피해를 누가 봅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안민석 의원님. 저는 이제 이 문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이것은 결코 덮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조영태 의원님과 안민석 두 여야 의원이 네. 이 문제는 여야를 초월해서 약속을 했다. 첫째,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네. 둘째, 조사 후에 관련자 책임을 묻고 엄벌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 네. 그렇게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님도 여기는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들한테 이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들, 아주 부도덕한 행위들이 이 정권에 들어와서 계속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정권뿐만 아니라요. 지난 10년 전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자꾸 정쟁화시켜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으로 호도를 하지 마시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의 전수조사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경태 의원님? 네, 저는 10년이 아니라 20년 전에 걸 해도 좋은데 말입니다. 네. 문 정부 들어가서 정의를 이야기하고 공정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문재인 정권이 타 정권보다는 달라져야 되고 또 좋아져야 되는데 네. 이것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결국은 이 정권의 원칙과 상식이 무너져 내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마 우리 안민석 의원님도 이 부분에서 수긍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민석 의원님. 근데 그야 박근혜 정부에서도 비상식의 상식화 눈의 강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10년 건을 전체 한번 뒤져보자고요. 그럴까요? 자, 3312님께서 이참에 국회의원도 참여했을지 세밀히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합니다. 좋습니다. 네. 국회의원 300명 전원도 예. 지금 현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21대뿐만 아니라 네. 그동안 20년 정도까지 가기는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지난 10년 사이에 국회의원, 그다음에 LH 직원, 그다음에 국토부 직원 그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전수조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MB 국정원 사찰 전수조사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난주에 저희 당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은 모르겠고요. 네. 지난주에 이게 개별 의원들의 자료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신청을 했는데요. 신청하셨어요? 예, 당에서 또 원치 않은 의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자료 요청을 원하는 의원들은 당에 일괄적으로 신청을 해서 예. 당에서 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국정원에 지금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예. 나오기까지 한 10일이 걸립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주부터 불법 사찰 자료 요청을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받게 될 것이고요. 네. 뭐 그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를 못할 이유도 없고 예. 의원들이 하나하나씩 본인들의 불법 사찰 내용을 공개하게 되면은 저는 아마 이 어떤 책임은 지금 현재 부산시장 후보가 되신 박형준 후보께서 당시에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 전혀 모르다고 그러시는데 당연히 뭐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네. 그것은 정말 그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일 텐데요. 네. 아마 3월 달에는 이 불법 사찰의 공개가 시작될 것이고 네. 또 거기에 따른 박형준 후보의 책임론이 크게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경태 의원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네, 저는 이 MB 정권뿐만 아니라 네. 그 김대중 노무현 정권 예. 때에도 이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낱낱이 우리가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그리고 청문회 등을 통해서 예. 저는 진상규명, 진실규명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요. 네. 더 이상 그 보궐선거가 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이 정치적 그 공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보궐선거 끝난 이후에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진상조사위원회를 저는 꾸릴 것을 제안합니다. 진상조사하자. 하지만 보궐선거 이후다. 뭔가 찔리는 게 있으시긴 있으신 모양이에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비록의 안민석, 조경태 의원입니다. 두 분 다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는 네.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의원님.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큐의 떠나가라.